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9월 26일입니다. 시장 깰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일단 조금 일찍 좀 끝내야 돼가지고, 사실 제가 오늘 좀 전주에 내려가거든요. 전주에서 좀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그게 오후 1시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시, 한 11시, 그러니까 10시 반에 나가야 돼가지고, 지금 9시 반 정도 됐는데, 그래서 오후장은 제가 모르지만 일단 좀 시장 좋지는 않습니다. 좀 좋은 분위기는 아니고 금요일 돼가지고 지금 악재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좀 설명해드리고, 근데 요 그림 그대로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여기 딱 그대로 설명됩니다. 미국의 트레이더들 이제 뭐 그림인데 그냥 애매한 거예요. 호재도 안 먹히고 그냥 답답한 지금 그런 상황이죠. 많이 오른 건 맞고 살만한 건 비싸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손 놓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추석 연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시각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매수를 주저하게 만들고, 매도는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관세 부과를 또 언급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10월 1일부터 제약회사 중에 미국 내 공장 건설 안 하는 기업은 관세 100% 때려버리겠다. 한마디로 협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장 지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에도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좀 증시가 오전에, 뭐 오후엔 모르겠지만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오늘 미국하고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보고서 한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트레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유동성, 왜 우리가 시장을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전쟁. 그리고 오늘 좀 기업 분석부터 좀 해드릴게요. 네이버, JVM, 삼현, 이오테크닉스, SOL, 포스코인터, KNJ, AD테크, 페노션. 그 다음에 공시 어제 못한 것까지 해서 AP시스템, 테스, 포스코인터, 롯데정밀, 광동제약, 디지털대성, 금호석유, 선익시스템, BCNC, 토비스, OCI, 아모레퍼시픽, APR까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매일매일 줄다리기 한다. AI랑 인플레이션, 뭐 일자리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한쪽은 AI, 또 한쪽은 인플레 우려 올라오면 좀 빠지고 그런 모습인데, 미국이 지금 3일째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은 아니고, 주요 상승 업종은 이제 에너지랑 태양광이고, 하락 업종은 이제 바이오, 자동차,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스피 야간 선물도 좀 빠졌고, 금리 오르고 환율 오르는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좀 빠졌던 거, 이게 여기 다 정리했는데 미국 2분기 GDP가 좋았어요. 근데 이게 악재예요.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리고 오라클이 요새 좋았는데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16% 최근에 빠졌고, 테슬라 잘 나갔는데 오늘은 한 방 맞았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위고비 인기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또 빠졌고. 근데 사실 미국은 바이오가 다 급락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에서 이제 한국 경제 설명회 열었거든요. 그래서 MSCI 선진지수 편입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외환시장 24시간 오픈해버리겠다. 3차 상법 개정 그냥 하겠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은 내용인데, 일단은 이런 발언이 있었지만 뭐 증시에 오늘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3.8인데 이전 추정치가 3.3이니까 뭐 이거를 크게 상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해고 감소, 내구재 주문 급증. 이건 다 경기가 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이제 한 번에 그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가 나와서, 그러니까 오늘 미국이 빠진 거는 이런 내용 때문이고, 또 기술주 고평가 논란이 여전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코어이브도 오픈AI랑 대규모 거래 발표했는데 급락해 버렸어요. 호재가 안 먹혀요. 자동차주들도 부진했고, 최대 중고차 판매사 카맥스가 폭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안 좋았고, 바이오도 좀 부진. 그래서 이제 여기 가벨리 펀드의 저스틴 버그너라는 이제 전문가가 시장이 매일매일 줄다리기 한다. 한쪽은 AI에 대한 기대감, 또 다른 쪽에서는 인플레와 일자리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 8천 건, 예상보다 안 좋고요. 그리고 2분기 GDP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 미국의 두 번의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졌어요. 원래 82.1인데 63.4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이거 한 번만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미국 증시 부진의 이유인데, 이건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거든요, 따로. 그래서 AI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죠. 예.
요게 있고, 뭐 이건 고평가 어쩔 수 없어요. 예, 계속 고평가일 겁니다. 앞으로도. 저평가일 수가 없는 업종이에요. 저평가 되는 순간 주가는 오히려 폭락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성장이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평가 논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적절한 조정은 필요하다. 파월 의장 발언도 있었고, 그죠? 예상보다 경제지표 좋은 거 이게 좀 악재였고, 6개월간 이어진 이게 좀 크다고 봐요. 6개월 내내 올랐어요. 지금 나스닥이 월봉 보시면 6개월째 올랐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제 10월, 11월은 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급락이 아니라 늘어지거나 그러니까 이상할 게 전혀 없죠. 장기적으로는 좀 쉬어주는 게 맞아요. 미국 증시가 7개월, 8개월, 9개월 연속 오른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덤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 그대로죠. 아, 뭐 할 건 없고, 그냥 좀 답답하고, 예. 그냥 머리 긁적이고, 저기 스마트폰 보고 있고. 저 그림이 그냥 딱 지금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좀 대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 빠졌고, 엔비디아는 그래도 바클레이즈가 좀 긍정적인 의견을 얘기해가지고 좀 좋았고, 인텔이 8.87% 올랐고요. 애플 투자 기대감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도 안 돼요, 지금. 빠지고 있고. 뭐, 악재는 없는데. 오라클, 너무 대규모 수주한 건 좋은데, 고객사가 극소수고, 시장이 오라클 너무 과대평가한다. 카맥스 중고차 판매업체 실적 악화로 폭락. 근데 리튬주는 또 좋았습니다. 캐나다 리튬 업체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을 미국 정부가 인수할 거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이어지면서 리튬 대표주인 엘브말도 이틀째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 열풍을 이끌었지만 인기가 좀 식는 거 아니냐. 근데 일라이릴리, 바이킹 테라피틱스 다 급락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슈는 요거예요. 제일 큰 이슈가 요거. 예.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입니다. 미국에 공장이 없거나 그런 기업들은 이제 100% 관세 때리겠다. 짓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지금 짓거나 짓겠다고 이제 발표한 기업들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약 제조 공장을 미국 내에 건설 중인 회사가 아닌 거. 이 건설 중은 지금 착공을 하거나 공사 중. 그러니까 빨리 착공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예. 제약주 투자 심리에는 당연히 부정적이고, 이건 브랜드 의약품만 해당되고요. 제네릭, 복제약, 원료의약품. 예를 들면 원료의약품 대표회사가 그 ST팜 같은 기업이죠. ST팜하고 저기 유한화학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원료의약품이라 제외인데, 그래도 투자 심리는 안 좋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에 지금 공장 없어서 빨리 좀 투자를 할 필요는 있고, 뭐 브랜드 의약품은 아니지만. 근데 제약회사가 삼성바이오한테 단가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셀트리온은 좀 어떻게 보면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게, 이번에 일라이릴리 시설 인수했다고 저번에 공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정유 회장이 이건 잘한 거죠. 미리 해버린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오늘 좀 제약바이오가 요새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또 요 부분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잠깐만요. 이게 왜 방산이 왜 여기 빠져 있죠? 예, 여기로 넣어야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업 분석부터 좀 해드릴게요. 일단 어제 네이버가 이슈여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그 보여드렸죠. 그 이미성 연구원님의 그 보고서가 참 우리가 일주일 전에 봤던 보고서인데 그대로 돼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죠. 네, 두나무 이거는 큰 변화예요, 진짜. 근데 이게 바로 급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스테이블 코인은 꼭 공부를 해보세요. 코인에 이제 부정적인 분들도 뭐 특히 네이버를 내가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주분들이라면 스테이블 코인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보유한 현금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왈라팝 같은 이제 스페인의 그 중고거래 플랫폼 이거 인수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아직 돈 못 버는 회사인데 이거 왜 인수했냐, 그게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았는데 저는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거든요. 예, 이렇게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도 꾸준히 성장을 해요. 가입자도 많고 그 효과가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은 돈 못 버는 회사들을 쓰니까 이제 주주 입장에서 뭐 싫은 거죠. 그리고 어차피 쓰여질 금액이면 좀 나은데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나무 인수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두나무는 뭐 1년에 1조 버는 회사고, 그죠? 밑에 이제 업비트라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죠. 이걸 활용해서 할 사업이 많아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도입되면 네이버가 코인을 발행하고 그걸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업비트가 해주는 거죠. 업비트는
국내 대표 가상자산. 이게 해외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확장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돈도 들어오고, 예, 확장성이 있고 여러 모델이 있죠. 또 로빈훗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런 또 결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익만 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AI도 기대해보자. 11월 6일 날 단 25가 열려요. 그러니까 AI 컨퍼런스 같은 건데 작년에도 했었죠. 근데 작년 별로 그렇게 반응은 없었고 올해 AI 또 관련해서 뭐 이슈들 나올 수 있으니까요. 텐센트가 뭔가 보여주면서 이제 외부 모델을 끌어들여서 이제 텐센트가 좀 좋은 방향성을 이끌어내는데, 카카오도 이제 이프 카카오, 챗 GPT 이걸 기대했는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카카오가 지금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습니다. 저 그 업데이트하고 보셨죠? 아주 그냥 많은 분들이 온갖 욕을 하고 계세요. 예. 카카오톡 다시 옛날로 돌려놔라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메신저예요. 근데 메신저를 원하는 분들한테 SNS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정말 이제 커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그동안 그리고 또 카카오를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네이버를 보자, 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비워진 포트 채우자 이러니까 저는 네이버가 새로운 또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일단 보여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JVM은 로봇주로 보면 너무 싸다. 로봇을 활용한 처방전. 이거 그 의약품을 자동으로 조제하고 로봇 팔도 있어요. 엄청 비싸요. 한 10억 원짜리인데 걔가 이제 약을 뭐 자동으로 분류도 해주고 그런 이제 조제약 자동 포장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돈 잘 벌고 있고 수출도 잘하고 점점 고령화되고 사람 이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트렌드에 맞는, 또 약국이 이제 점점 이 자동화되는 시스템도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이 병원에도 들어가 있어요. 병원에도 약을 막 자동으로 분류해주면 편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북미. 근데 이 회사 주가가 그 의료 파업 때문에 안 좋았어요. 국내 매출이 줄겠죠, 아무래도. 근데 해외에선 성장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약국 체인이 점점 통폐합하고 대형화. 아마존 같은 건 약을 이 온라인으로 배송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약을 배송할 때 자동으로 이제 조제하고 포장하는 그 장비가 JVM 께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마존에.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요건 2년 전에. 기억하신 분들 지금 계실지 모르는데, 예, 아무튼 주가만 왔다 갔다 했지만 기업 가치는 바뀐 게 없죠. 그래서 좋고 3분기 계절적 비수기지만 성장. 수출은 매니스가 그 로봇 팔 들어간 10억짜리 예, 기기입니다. 연간 50% 매출 성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내년은 장기 요양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공장형 약국 위탁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약국에 대한 그런 수요들, 예, 이런 조제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보시면 꾸준히 성장합니다. 주가만 시총만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기업은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주식시장이 이런 거예요. 기업은 제 갈 길 가는데 주가만 그 심리에 의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예,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시가총액은 2014년 시총에 아직 못 미쳐요. 이게 그러니까 저평가된 거죠. 이것만 봐도. 그래서 이런 이제 조제약 이런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면은 이제 뭐 아시죠? 로봇. 근데 원래 본업은 로봇은 아니고 액추에이터, 자동차에 들어가거나 방산에 들어가는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현대차에도 공급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협동 로봇 액추에이터 납품 중이에요. 근데 이번에 휴머노이드에 아마 이제 수주를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휴머노이드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고, 이제 IM증권의 이상수 연구원님은 사면이 현대모비스의 이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현실화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지만 그 기대감은 좀 살아있고 상대적으로 돈을 잘 버는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그 이오테크닉스는 정말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죠. 참 이오테크닉스 보고서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분석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워낙 제가 이제 옛날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기업이라 한 4년 전부터죠. 그때 한미반도체랑 같이 야 이거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느꼈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최근에 또 거의 사상 최고가 예, 왔고 좋은 모습들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력인 이제 마커 장비 매출이 레이저 마킹하는 거죠. 빠르게 회복 중이고, 원래 IM증권의 송명수 연구원님이 예전부터 이오테크닉스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많이 언급을 하셨죠. 역대 최대 실적 내년에. 3분기는 조금 꺾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닐링 장비는
레이저로 이렇게 싸가지고 웨이퍼를 이렇게 좀 정렬하는, 그 안에 좀 문제가 있는 거를 좀 치료해주는 그런 이제 장비인데, 삼성전자 원C 나노 D램 투자에 따라서 주문 증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좀 원래 좀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커팅 자르는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최대 고객사 HBM3E와 이제 요 후공정 업체로 이 커팅 장비가 들어갈 것 같고, 또 내년에는 이제 HBM4E, 요게 정말 엄청난 버전이죠. 요게 이제 풀 커팅, 모든 걸 레이저로 자르는 그 장비가 채택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레이저 핵심 회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PCB 쪽은 좀 안 좋다, 장비. 이런 내용이니까 뭐 최근에 워낙 올라서 지금 살 수는 없어요. 보유의 영역이다. 자, SOA 유안타증권의 황교안 이제 그 연구원님이 2026년 상반기에 그 샤인 프로젝트 이제 완공이 좀 임박했다. 내년이거든요, 상반기에. 드디어 이제 이게 끝나죠. 그러니까 이게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석유화학 회사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죠. 근데 여기에 생산된 물량은 이제 그 안에서 대부분 좀 그 어느 정도 쓰이고, 남는 물량은요, 이게 남는 물량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 가격이 빠지는데, 그 물량은 일본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 우려는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것도 만들고요. 근데 이게 손익분기점이 에틸렌 1톤당 171달러니까 일반적인 석유화학 업체 250달러보다 싸요. 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정유사가 직접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샤인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기업 가치 높이겠죠. 그래서 SOL도 물려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참 안 가죠. 근데 유가랑 별개로 좀 꾸준히 들고 가시면 좋겠고, 또 저런 데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배당도 많이 주겠죠. 원래 옛날에 배당 진짜 많이 주던 기업인데, 그래서 좀 잘 보유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리고 앞으로 에틸렌 생산 능력이나 이런 이제 그 감산이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석유화학 공급 과잉은 좀 많이 해소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유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정제 마진은 그거랑 별개로 견조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코인터는 이제 내년을 좀 기대하는데, 세넥스 호주에 천연가스 생산하는 프로젝트죠. 이거 인수해가지고 내년에 3배 증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팜, 밸류 체인도 이제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식량 사업 하는 거죠. 구덕 모터코어, 요게 이제 전기차 그 모터에 들어가는 핵심 이제 부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성장할 걸로 보고, 근데 핵심은 LNG입니다. 포스코인터의 핵심은 LNG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7년에 1.4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좀 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는 이제 실적보다 자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에서 주요 사업자, 그러니까 저게 어디죠? 대왕고래라든가 좀 알래스카 사업 이런 거 나오면 한 번씩 급등했다, 아니면 또 빠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 사업까지는 할지 모르지만 여러 면에서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 LNG 분야 풀 밸류체, 이제 미국에서 LNG 수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도 LNG 취급량이 40%가 트레이딩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할 거는 미국에서 LNG 수입해다가 동남아 같은 데 팔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익을 또 내겠죠. 그래서 또 거기에 주주 친화적인 환원 정책도 갖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율이 50%니까 굉장히 높죠. 그래서 내년을 좀 바라볼 기업이고, KNJ는 이제 향후 애프터마켓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반도체 제조사가 보증기, 이게 KNJ가 뭐냐면 SiC라고 그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그란 웨이퍼 있죠. 웨이퍼 밑을 받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식각 장비들이 있죠. 장비가 이제 열 같은 걸 쏴서 식각하거든요. 깎는데 그 밑에 웨이퍼를 받쳐줘야 돼요. 근데 그 열을 받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됩니까? 부품들이 녹겠죠. 막 마모되고. 근데 이제 SiC 포커스링은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오래 가요. 근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하나머티리얼즈나 저기 TCK 같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KNJ도 이걸 합니다. 근데 KNJ는 누구한테 납품을 하냐? 납품하는 회사가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해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이에요. 근데 하나머티리얼즈나 TCK는 비포 마켓, 장비사에 직접 줘요. 그래서 더 고마진입니다. 장비사에 주는 회사, 그 다음에 그 AS, 그러니까 한마디로 AS 하는 거죠. 교체용이죠, 교체용.
교체용인데, 그래서 애프터마켓. 그래서 좀 안정적이죠, 사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장비사 이익률이 없어서 가격을 좀 싸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장비를 사용하면서 부품의 세부적인 또 두께, 깊이 이런 거 조정해야 되는데, 그 삼성전자랑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뭐 협업해서 계약을 하니까 또 빠른 조정 가능하고, 비포 마켓은 정체돼 있어요. 2,100억, 2024년에 2,500억. 그죠? 성장이 없는데, 애프터 마켓은 2022년에 500억밖에 안 됐어요. 1,700억. 점점 성장하죠. 왜냐면 이게 가성비가 좋으니까. AS 부품 쓰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래서 매출도 거의 한 4배 점프했죠. 예. 시장 점유율도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국내 제조사들이 아직은 애프터마켓 채택률이 좀 낮아요. 근데 더 올릴 것 같고, 그리고 왜 이런 걸 자꾸 이제 이 포커스링을 교체를 할 때 가격이 중요하냐면, 이거 자꾸 교체할 때 장비 가동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가 좀 이렇게 긴 게 좋아요. 한번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물론 싼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개인 포커스링을 좀 선호를 한다고 하는. 원래는 SI 소재, 실리콘 소재도 했는데 SIC를 쓰면 좀 오래 씁니다. 그래서 주로 낸드에 써요, 이거는. 그래서 낸드 업황 좋으면 KNJ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낸드는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식각이 되게 중요해요. 깎는 게 깊이 깎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모가 심합니다, 부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낸드가 좋아지면 이런 이제 회사들이 좋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월덱스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월덱스나 이런 KNJ가 서로 좀 약간 경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둘 다 애프터마켓이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QLC ESSD라 그러죠.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저장 장치인데, 이것도 이제 수요가 늘면서 더욱 낸드 쪽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CVD 챔버도 직접 제작해요. 이게 SIC 포커리스 링을 지금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거 만드는데 저 챔버가 있어야 돼요. 저게 챔버는 어떤 공간이에요. 그 안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작해야 되는데 직접 만드니까 금방 만들어요. 제작기간이 짧아요. 다른 회사는 이제 오래 걸리고 또 주문도 받아야 되니까. 현대 5대 제작 중이고, 이것도 이제 실적에 기여하겠죠.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챔버. 요 안에 이제 요게 포커스링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장점이다. 다만 단기 주가 좀 부담되지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번 낸드의 좀 또 주도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AD테크는 이제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건 뭐 다들 아시죠? 그래서 2분기 매출액 3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아직 적자지만 그 축소가 많이 되고 수주 잘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국내 B사, 뭐 유비티움, 팔라노 CPU 이런 것들, 물론 대형사들은 아닌데 특히 이제 국내에도 팹리스 회사들이 많아요. 설계만 하는 그 회사들이 삼성의 파운드리 맡길 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AD테크가. 그래서 국내 팹리스 시장이 커지면 좋고, 삼성 파운드리가 또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이 회사가 얻을 게 많아져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죠? 또 국내도 팹리스 생태계 키워야 됩니다. 무조건. 너무 경쟁력이 떨어져 있어요, 한국은. 그래서 정부가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을 더 밀어준다면 AD테크가 수혜를 받겠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ARM 리벨리온과 함께 AI CPU 2나노인데 이거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수혜를 받겠죠. 다만 아쉬운 건 아직은 적자예요, 실적이. 그래서 실적이 좀 이렇게 흑자 나는 게 좀 필요하긴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페노션은 이제 벌크 해온 시장, 벌크선은 그거죠. 목재나 석탄 같은 거 실어 나르는 배인데 기대 이상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선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HMM도 오르면 좋은데 컨테이너 업황 자체가 좀 안 좋고, 반대로 여기 벌크는 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철광석 재고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탱커선, 원유 운반선이 막 운임이요, 막 폭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해운업종 투자할 때 컨테이너보다는 벌크로 이동하자, 이런 내용이고, 페노션 주가 여전히 싸고, 그리고 LNG 운반선 사업을 하잖아요. 3분기 실적 약간 감소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이익을 벌 겁니다. 그리고 LNG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점점 비중이 커져요. 전체 이익에서 LNG 비중이 30% 상회할 것 같다. 그래서 또 미국산 LNG 이제 구매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뭐 페노션 같은 기업들이 실어 나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재평가를 한번 기대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보고서는 좀 그렇게 기업은 먼저 해드렸고, 제가 업종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시 못한 게 있어가지고 선익 시스템 공장 신설합니다. BOE의 8.6세대 OLED 증착 장비예요. 그러니까 OLED 발광 소재 있죠. 얘를 그 유리 기판에 딱 올려놔야 돼요. 증착해야 돼요. 그 만들기 어려운데 캐논도키가 독점하는 건데 국산화해서 중국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증설하는 건 아마 BOE에 추가적으로 납품하는 거 아닌가? 한 두 대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증착 장비 설비 투자 끝나면 연 4대를 만들 수 있대요. 연간.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이게 크기가 엄청 길어가지고. 그래서 주로 중국이 OLED 투자를 한다면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 BCNC도 이게 이제 그 약간 소모품을 만들죠. 쿼츠라 그러는데 이번에 증축 들어갑니다. 업황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KNJ가 하는 게 요거예요. 여기 밑에 보이세요? 여기 요거 요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생긴 거예요. 사실 비슷해요. 아까 KNJ가는 이제 SIC 포커스링이고, 여기 웨이퍼 있죠. 웨이퍼의 받침대입니다. 파란색으로 된 요게 바로 이제 SIC 링 같은 거예요. 식각 공정 여기도 부품이 합성 쿼츠도 이제 하는데, 이 회사는 천연 쿼츠가 아니라 합성 쿼츠입니다. QD. 그래서 되게 오래 쓰고요. 마이크로 버블은 이제 약간 기포 끼는 건데 기포가 안 껴요. 근데 이번에 QD9 플러스를 또 만들었는데, 이거는 원래는 QD9은 미국 유리 제조사 코닝한테 인곳을 구매해서 만드는데, QD9 플러스는 이걸 아예 코닝에서 수입을 안 하고 자기가 원재료까지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원재료를 직접 해버리는 거죠. 제품 형상도 최적화되고 공정도 짧고 유해가스 발생도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CNC도 이런 이벤트가 있고, 토비스가 자사주 소각합니다. 환영해야죠. 카지노 디스플레이도 잘하고 있고, 자동차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시장 커지죠. 그리고 카지노 디스플레이도 교체주의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토비스 핵심은 전장용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타면 이제 디스플레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이제 디스플레이 토비스가 담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만들어서 LG, 현대모비스 이런 데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흑자 전환했고, 그쪽에 서천 공장 증설했고, 그래서 사실 작년, 재작년에 많이 좀 소개는 해드렸어요. 공시 보고 여전히 PER 싸고 참 실적 좋죠. 근데 주가는 참 안 가긴 합니다. 아무튼 전장용 좋아지고 있고, OCI가 P&O 케미칼이라는 이제 자회사인데 100%라서 합병해도 그렇게 뭐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은 없어요. 원래 100% 갖고 있던 회사라 어쨌든 합병을 하게 됐고, 아직은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적자가 많이 줄고 있으니까 저 P&O 케미칼이 빨리 좀 실적이 돌아서야 되겠죠. 그리고 과산화수소랑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 흑연 코팅용 소재, 고유연화점 P7 만드는데, 일단 반도체 쪽은 좋아지는데 2차 전지가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좀 최근에 회복은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여기 그 내부자들이 좀 매수했습니다. 8,100만 원 정도 보시고, APR도 모건 스탠리가 지분 5%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25일 AP 시스템 정말 오랜만에 수주 받았죠. OLED 제조 장비 만들고 중국 회사에 이제 공급을 하고, 뭔지는 몰라요. 여기 계약 금액도 없어요. 그래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 만들면 OLED
레이저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쪽이고 여기는 OLED 쪽이죠. 근데 반도체 장비도 해요. 실제 하긴 하는데 주력은 이제 OLED 장비죠. 예, 그래서 플렉서블 OLED의 공정에서 이 방막 트랜지스터 있어요. 얘를 레이저로 쏴버려요. 그냥. 그러면 실리콘이 변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테스는 뭐 다 아시죠? 요즘에 이제 증착 옷 입는 거 여기다 막을 입히는 거고, 주로 하이닉스에 많이 납품하고, 원래 이 증착 장비나 이런 것들 주로 낸드 쪽에, 그래서 요새 낸드 업황 좋으니까 또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주가 최근에 하이닉스향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괜찮고, 뭐 주가는 좀 올라서 조금 시연은 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포스코인터가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이제 오늘 나온 건 뭐냐면 어제 나온 건 인천 3, 4원기 여기 LNG 발전소 오래된 게 있어요. 이거를 없애고 수소를 섞어서 이제 LNG 발전하는 거예요. 그걸로 바꾸겠대요. 그래서 1.63조 들어서 설비 투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걸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LNG 발전에 좀 더 힘을 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최초 민간 발전사로 수도권에 LNG 발전에서 공급을 계속 전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혼소 발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입니다. 42%까지. 기존보다. 발전 효율도 높고. 그리고 LNG 수직 계열화 완성한 기업이죠. 그래서 내년을 좀 기대하고 있고, 롯데정밀화학은 그 햇셀로스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첨가제 같은 건데, 요 소재를 롯데케미칼이 만들어요. 요수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아예 이제 인수하겠대요, 그냥. 네. 그래서 이 페인트 있죠. 페인트 만들 때 쓰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린 소재인데, 시멘트, 페인트, 샴푸, 린스 이런 데 들어가요. 뭐 의약품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고부가치 제품이에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이게 핵심 자산 아니죠. 이걸 처분해서 재무구조 개선하고, 롯데정밀은 이제 시너지를 올리겠죠. 이 햇셀로스를 아예 공장을 가져가니까. 그래서 또 햇셀로스 만드는 원료 중에 하나가 ECH가 롯데정밀화학의 핵심 제품이죠. 요게 이제 뭐 주로 에폭시에 들어가는데 최근에 가격이 올라서 3분기 실적도 턴어라운드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이런 거래를 통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노리지 않겠냐. 그래서 석유화학 쪽에서 계속 우리가 한번 이제 지켜볼 기업인 것 같습니다. 광동제약은 4년 동안 앞으로 26년부터 제주 지역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그 삼다수가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지금. 그죠? 생수 쪽에서 요거 판권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 4년 동안.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에 해당 상품이 3,197억 정도 나왔대요, 매출액이. 그래서 20% 정도 되는 매출이 또 계속 발생하겠죠. 요거를 이게 만약에 선정 안 됐으면 광동제약은 또 안 좋았겠지만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성은 최근에 정체돼 있지만 양세형 부사장이 한 5천만 원 샀고요. 금호석유도 좀 정체돼 있지만 턴어라운드는 기대하는데 참 답답하긴 합니다. 박주영 부사장이 2억 8천만 원 정도 매수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남은 거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제 반도체 재고가 적대요. 지금 33% 적정 재고 하회하고 있다. 타이트한 수급이 좀 불가피하다. 그래서 북미 이 서버 업체들이 서버 디램 주문이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대요. 근데 PC까지도 스마트폰 빼고는 지금 다 막 갑자기 수요들이 막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0.2조, 하반기 다 합치면 20.8조, 4년 만에 최대치 실적을 낼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는 말아서 뭐 하겠습니까? 좋고, 그래서 계속 수요는 좋은데 공급은 적고, 그 내용이고, 그 다음 DS투자증권에서 아직 배고프다. 삼성전자 추정치 올렸고, 하이닉스도 올렸고요. 소부장은 D램을 좀 선호하고 소재보다 장비를 선호하지만 낸드 쪽은 이제 300단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이 단을. 하이닉스 밸류체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탑픽은 ENF 테크놀로지를 좀 꼽아 주셨습니다. 파운드리도 관심 갖자 이건데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삼성의 2분기 파운드리 적자가 2.4조나 됐는데 이제 3분기에 0.7조까지 7천억까지 축소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D램 재고 여기 보시면 저희 당사에서 나온 건데 이거 그래프 보면 명확하죠. D램 재고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랐다가
작년에 이 디램 재고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좀 안 좋았는데 올해 급격히 좀 줄고 있죠. 이 파란색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공급자 재고인데 3주밖에 안 돼요. 얼마나 재고 없는지 아시겠죠? 지난 몇 년 동안 최저 재고입니다. 이 파란색 10은 뭐냐면 저희 고객사,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갖고 있는 재고 수준이죠. 그래서 확실히 팍 줄어버렸죠. 그래서 디램 구매자들의 재고가 이렇게 좀 적은데, 디램 구매하는 이제 회사들이 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제일 적어요. 재고 확충을 안 하죠. 여기도 들어오겠죠. 근데 어쨌든 재고가 많이 줄고 있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재고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가격이 튀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큰 우려가 삼성전자 삼성의 HBM 잘 공급이 안 되니까 D램으로 이걸 돌려가지고 D램이 생산이 늘어나고 CXMT 중국에 늘리면 이거 뭐 또 공급감이 오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아니에요. 지금 삼성도 엔비디아 이제 통과 유력해지면서 그 D램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고 HBM에 더 집중하겠죠. 그러면 범용 D램은 공급이 더 줄 거고요. 그 다음에 CXMT도 HBM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용 D램을 이렇게 많이 이제 생산 능력을 이쪽으로 이제 HBM 쪽으로 좀 이제 가니까 범용 D램 생산 능력이 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형 HBM4 품질 이제 테스트가 내년 1분기에 이루어지면 범용 D램은 더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HBM4에 집중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범용 D램 사이클이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뭐 내용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은 되다 보니까 뭐 주가에 더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 커지는 관측 이성 시장인데, 이 노바스페이스에 따르면 이제 관측 이성이에요. 통신 이성 말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는 통신 이성이고, 요 세트를 아예 아시죠? 요거는 지구 위에서 관측하는 겁니다. 한반도를 관측하고 주로 군용으로 많이 쓰겠죠. 되게 선명하죠. 이게 스페이스 IT 올해 쌓아 올렸던 거기서 찍은 영상이에요. 그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트레가이를 굉장히 희소성 있는 기업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인공위성도 잘하고 기술력이 있죠. 근데 이 관측위성 시장이 점점 커질 거래요. 왜냐하면 방산 목적 때문에.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기술이 접목해서 위성 이미지 분석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러브 전쟁 등 실제 전쟁에서 위성 관측 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드론하고도 연계돼 있죠. 북미가 제일 큽니다, 시장은. 그래서 민간 관측 위성 기업들이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그걸 딱 구매를 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이제 제공하는 건데, 여기 주로 이제 공급하는 기업들이 플래닛, 블랙스카이 이런 기업들인데, 당연히 이제 미국 기업들이 하겠죠. 여기는 방산 목적이니까. 근데 아시아도 성장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게 많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엔 또 대표적으로 세트레가이가 있고, 세트레가이가 이제 이게 돼 있죠. 위성도 만드는데 위성에서 촬영한 이 영상을 분석해서 판매하는 서비스도 해요. 자회사가. 여기 있잖아요. SIIS. 유럽 주요 기관과 수천만 유로 규모의 위성 영상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성과를 내고 있어서 뭐 조금 이제 더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황 관련해서는 이제 유동성 정책 엔진을 단 성장주인데, 요게 보시면 여기 좀 잘 안 보이시겠군요. 요게 잠시만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이게 M2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율이 오르면 증시가 좋은 거예요. 어때요? 노란색 확 떨어. 이 레고랜드 때 급격히 떨어지고요. 돌죠. 네, 증가율이. 네. 그러니까 이게 돌아선다는 건 시장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M2 증가율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AI 테크 사이클이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데, 지금 여기에요. 여기 위에가 현대인력, 변압기 이미 달렸고, 하이닉스 이미 달렸고, 요 밑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사이버보안, 의료에 얘네들이 이제 꿈틀꿈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최근 로봇이 많이 올랐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도 이제 좀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이 이게 증가하면 이런 성장주가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M2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AI 테마가 주도하는데, 내년 예산도 AI가 제일 많이 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3.3조에서 10.1조. 연구개발 예산도 35.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증가를 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인데 여기 개발에도 이제 2배나 지금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유동성 증가 맞물려서 이런 하반기 연말까지 또 AI나 이런 기업들 계속 꾸준히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방산 쪽은 이제 드론 전쟁인데 새로운 전쟁 때 드론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대신증권의 이태원 연구원님이 쓰셨고 어떻게 보면 소형 드론을 이용해서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명확하죠. 그래서 병력 편제가 대형화가 아니라 소형화되고 있고 전선은 엄청 넓어져요. 그래서 UAV 무인 전투기 형태의 드론이 감시나 원래 정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타격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서워진 거죠.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대 드론 탐지하고 파괴하는 이제 드론을 파괴하는 것도 중요해진 거죠. 안티 드론. 그래서 레이저, 고출력,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드론, 안티 드론 둘 다 투자하는 거죠. 드론도 해야 되고 드론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드론 편대가 또 F-35 같은 기존의 편대랑 합동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그 쓰임새가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선 대표적으로 GAASI, 안두릴 같은 기업들이 유명하고 한국은 전통 업체들의 대형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을 주도하고 신규 업체들은 이제 소형 제품, 핵심 부품 기술 등 중심으로 이 니치 마켓을 노리거나 대기업 협력사 역할을 이제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IG 넥소, 한국항공우주, 풍산이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는 좀 풍산 한번 적어봤고요. 풍산들도 많이 좀 관심 갖고 계시죠. 뭐 구리 관련 기업이지만 핵심은 방산이고 포탄이 공급 부족하고 특히 이제 155mm 요게 K9 자주포에 들어가잖아요. K2 전차에도 120 몇 밀이었죠. 아마 그게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드론도 만들어요. 이 회사가. 소형 드론 제압에 효과적인 드론이죠. 안티 드론 기술도 갖고 있고 풍산이 다목적 전투 드론 MCD 시리즈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초소형 제품인 MID도 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형태부터 좀 큰 형태.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그 풍산이 만든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산까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기업은 거의 다 해드렸고요. 근데 좀 못 해드린 것도 다음 주 월요일 날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제가 이제 강연회 있죠. 강연회 있으니까 오실 분들은 또 와주시고요. 뭐 시장 조금 좀 안 좋죠. 9월 말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추석 연휴도 좀 있고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좀 짜증은 납니다. 뭐 극복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시황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증시가 지금 이게 10시 지금 한 10분 가까이 됐는데 그냥 시퍼렇죠. 여러분 한번 어떠세요? 그냥 오늘 그냥 닫고 싶죠. 근데 그 관세 100% 때리는 거 요런 부담하고 오늘 보면 저기 오르는 기업들 보시죠. 셀트리온, 오히려 셀트리온 악재가 아니죠. 네이버 계속 분위기 좋죠. 카카오는 지금 안 좋아요. 왜냐면 업데이트가 그 댓글 읽어보세요. 그 카카오 업데이트 하는 데 있죠. 앱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냥 온갖 비난인,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아무튼 지금 시장 분위기는 썩 안 좋습니다. 뭐 네이버나 일부 기업 빼고는 그냥 다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그동안 또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끝날 때까지 좀 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극복하시고 다만 또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시장은 좀 당분간 흔들리는데 요거를 또 한번 이 다음 주 아마 화요일까지는 조금 시장이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연휴 앞두고 하루 이틀 전엔 또 약간 괜찮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확실히 이제 네이버가 주도주로 좀 올라선 모습 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초토화돼 버렸고요. 로보티즈나 로봇주가 좋네요. 확실히 엔터주 좋고 다만 오늘 뭐 바이오주들 또 반도체 소부장 다 그냥 두들겨 맞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최근에 강했던 이 두 가지 섹터가 오늘은 분위기가 급격히 다운되고 있습니다. 뭐 보면 여기 다 그쪽이죠. 코스닥 보면 로봇이 유독 좋아요. 반면에 바이오, 반도체 그대로고
코스피 쪽은 거래대금 한번 볼까요? 코스피 쪽은 저기 뭐 거의 없네요. 진짜 한솔테크닉스, 인버스가 좀 강하고요. 네이버, 두산퓨어셀, 그나마 한미약품 좀 강하고, 셀트리온, 그 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 안 좋고, 오늘 또 삼성전기, 하이닉스, 정말 주도주들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오늘 대량 매도하고 있고,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섹터로는 오늘 일단 뭐 자전거 테마만 강한 것 같습니다. 다 초토화 됐습니다. 게임주도 빠지고, 그냥 네이버만 강하네요. 네이버만. 그죠? 리츠 조금 버티고, 그리고 보험주 좀 버티고, 음식료 그나마 조금 버티고,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MLCC 오늘 아무튼 삼성전기가 뭔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2차전지 빠지고, 조선도 빠지고, 아이폰, 반도체, 유리기판, 네,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아마 보시면 그냥 오늘 닫아버려, 막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장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국내 증시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죠? 9월에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그냥 달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주도했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반도체가 뭐 끝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좀 트럼프의 그 관세, 의약품 관세가 약간 시장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이게 미국 증시에도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쉬어간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또 방향성은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겠냐. 이번에 어쨌든 또 제법 크게 빠지는데 이걸 또 기회로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고, 시장을 계속 장기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 데다가 아까 M2 증가를 보셨죠. 돈은 계속 풀려요.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되고, 그 과정에 일부 소음은 있겠지만 그런 소음들은 조금 뭐 오히려 좀 증시가 흔들린다면 그런 소음을 이용해서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저는 이제 또 내려가야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방송을 지금 10시 좀 넘었는데 좀 죄송하지만 먼저 마치고요. 오늘 좀 그래도 62포인트 빠졌는데 좀 막판에는 밑골이 달았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내일은 제가 반도체 또 함께 배우기 하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그 영상도 삼성전자 얘기예요. 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